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조금은 다르죠. 뭔가 추가 하락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FOMC 전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상승세 그리고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FOMC 이전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는 건데요. FOMC에서 만약에 실망스러운 이야기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지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기 전에 미리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은 좋은 게 전혀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FOMC 전에 사실 조금 흐지부지하다가 FOMC에서 뭔가 깜짝 이벤트 선물처럼 생각보다는 조금 약하게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앞으로는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게 라든지 그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죠. 미리 올라오는 것은 약간 설레발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승한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큰 흐름에서의 하락이 아직까지도 벗어나질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기껏 해봐야 이 위아래로 갇혀있는 약간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이 지금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요. FOMC 이후에 또 이제 연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 벌써 안심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한마디로 생각을 한다면 방심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거나 추가 돌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매수에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거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매수를 해야 되고 올라가면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매수에 임했다라고 한다면요. 떨어지게 되면은 바로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만들어 놓지 말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은 살짝 늦게 들어가서 약간 비싸게 살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짝 비싸게 사는 것은 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약간 비싸게 산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랐다가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산다던가 아니면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쌍바닥 형태를 확인하고 사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우리 7월에도 이렇게 여기서 쌍바닥 확인하자라고 했는데 쌍바닥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보면서 무조건 가야 되겠다, 달려나가자, 매수해야 되겠다, 홀딩하자, 그런 느낌의 어떤 베팅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거 별로 안 어렵잖아요. 조금만 보면 되는데 그거 못 버텨가지고 괜히 여러분들이 여기 따라붙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확실하게 나온 것도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FOMC에서 지금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고 하더라도 0.5% 금리 인상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 그리고 0.5%도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게 저는 뭐가 그렇게 기대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요. CKH부터 해서 한전기술까지 이렇게 두 종목이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은 34종목이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신라젠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신라젠이 이제는 좀 급등 나왔다가 빠지고 다시 N자 반등의 형태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놀아나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 한전기술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전부 다 원자력 관련주라던가
보니까 에너지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띈다라는 게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원전 테마가 조금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면 또 그건 그거대로 나쁘진 않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주도주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 뭐 SD생명공학 하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과 그리고 그 외의 기업들 이상 급등 현상이 있었던 기업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상 급등주는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오늘 먼저 급등이 나온 한전기술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한전기술, 뭐 일단 이렇게까지 올라올 이유가 있었는가 라고 하면은 뉴스 쪽으로 찾아봤을 때 폴란드 원전 수출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굉장히 또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발전소 플랜트를 한다거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그런 기업 들이 급등 나오는데 한전기술이 오늘은 대장주로 우뚝 선 것 같습니다. 일단 한전기술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전고점까지 올라갈 것인가요? 라고 했을 땐 그건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쉽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러니까 8만원대 또는 9만원대까지가 올라오면은 정말 많이 올라온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를 강하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뚫어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약간 주춤하면서 밀린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나중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리 매도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나중에 다시 접근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홀딩하면서 끝까지 막 들고 가는 것보다는 8만원대, 7만 5천원대 이상에서부터는 매도를 진행하셔가지고 약간 비중을 덜어내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형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테마주들은 장기 보유해가지고는 도움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업적인 부분에서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테마주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 나오고 나면은 과하게 빠져버리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잠깐 올라오게 되면은 저는 빠르게 정리하신 다음에 내려왔을 때 다시 6만원 이하대에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CKH인데요. CKH는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기업이죠. 뭐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일단 이 기업도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고 뭐 중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최저주주 변경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은 단타성으로 갖고 논다라고 표현을 하죠. 매매를 하기엔 나쁘지 않아서 저희도 오늘 아침에 시가 단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때 수익을 이렇게 챙기는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단타성으로 이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대응을 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잡고 가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KH 같은 이것도 사실은 쳐다볼 만한 기업은 아니고요. 저희도 아침에 그냥 종목이랑 상관없이 기업의 좋고 나쁨이랑 상관없이 시세를 낼 수 있는 기업들 가지고 단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그런 뭐 잡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홀딩하고 계셨던 분들은 300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이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는 계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절대 끌고 가는 전략은 안 되는 기업이니까 조심스럽게 저는 이 기업을 매도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보니까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눈에 띕니다. 두산부터 해서 일진전기, 대성엘텍, 에너토크 등등등 굉장히 많은 원전 관련주들이 뛰어오르고 있는데요. 이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잡주들도 좀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적도 괜찮고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세에서 뭐 따라붙는 느낌보다는 시세를 내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괜찮은 기업을 조금 옥석 가리기를 해서 매수를 해놓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점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장은 여전히 저는 단기 반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추세가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단기 반등세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1년 반 동안 떨어지고 있는 이 하락을 약간 돌려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다, 어려운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FOMC 이후 이제 끝나가죠. FOMC도 곧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고 그때 맞춰가지고 전략을 뭐 수정을 할 게 있으면은 수정을 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먼저 움직이는 것보다는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참 침착하게 관망하자라는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